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정치인의 사과 유효기간이 고작 열흘이라니 이게 정상입니까? 반성하겠다, 책임지겠다, 직접 본인 입으로 외쳤던 한준호 의원의 사과, 그 유효기간이 단 열흘이었습니다. 상법 개정안,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중수청 설치법. 민주당 지지자들이 밤잠 설쳐가며 지켜봤던 개혁 핵심 법안 표결 현장에 한준호 의원은 또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똑같은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하고 더 뻔뻔합니다. 본인이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 안전, 피해자 보호의 핵심 법안,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표결에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준호 의원의 문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불참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과한 직후에도 똑같이 반복한 그 오만한 태도가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단순 실수였다고 보기에는 이미 선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라 공식 사과 이후에도 똑같은 배신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태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본질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한준호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 책임있게 표결하며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회의 표결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비우는 것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약과 행동의 괴리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며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전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온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표결에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유세장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는 생명을 지키겠다고 외치고 행동으로는 그 자리를 비운다면 그건 설득이 아니라 신뢰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도지사가 되면 하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표결보다도 더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자국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준호 의원이 남긴 발자국은 본회의장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권력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유세 현장에만 가득 찍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기본 의무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면 과연 달라질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처럼 지금 이 순간 국회의원 배지를 그저 도지사로 가기 위한 경력용 장식품, 낙선 대비 보험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이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무거운 짐을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 무책임한 태도가 미래의 무능과 배신을 이미 예고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표결 참석은 국회의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과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불참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아나무인격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당원들의 비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 뻔뻔한 오만함. 이것은 소신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며 주권자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이토록 당원의 목소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정작 경선 때는 당원들에게 지지와 표를 애원합니다. 1인 1표 전당원 투표를 비겁하다며 적대시하던 그가 표가 필요할 때는 당원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 기괴하고 추악한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원을 동료나 주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소모품, 숫자로 보는 증거입니다. 한준호 의원님, 이번에도 또 기적 같은 타이밍에 중요한 전화라도 온 겁니까? 아니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일은 도지사 후보급인 당신에게 너무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 겁니까? 한준호 의원의 행보를 보면 두 가지 의구심만 남습니다. 이미 경기도지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국회를 단순한 정거장 정도로 여기거나 본회의 표결 같은 기초 의무는 건너뛰어도 되는 특별한 정치인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거나 둘 중 무엇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 미달입니다. 선거가 국정보다 우선이라는 그 비뚤어진 우선순위는 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입니까? 불과 얼마 전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며 당원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던 모습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그 맹세는 이미 쓰레기통에 내던져진 것입니까? 당원들이 당신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는 개혁의 최전선에서 싸우라는 명령이었지 본회의장을 비워가며 개인 선거운동이나 하라는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뽑아달라고 애원할 때는 주권자를 대접하더니 당선되자마자 표결을 패싱하며 당원을 기만하는 이 행태. 이쯤 되면 당원들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표 계산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순간 전 세계의 집단지성이 모이는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한준호 의원의 경기도지사 당선 확률은 충격적으로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2.5%였는데 그 수치가 반토막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더 떨어질 바닥이 있다는 게 웃기면서도 참담한 현실입니다. 반면 본회의장을 지키며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추미애 후보는 75.5%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력해 보였던 김동연 지사조차 14%로 급락하며 민심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준호 의원을 둘러싼 풍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래식 언론들은 그를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인 양 떠받들고 정체불명의 댓글 부대들은 연신 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모두 벗겨낸 진짜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언론 몇 군데서 기사를 써주고 포털 메인에 이름을 올려준다고 해서 민심이 움직이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기분 좋으셨습니까? 조중동 같은 재래식 언론이 당신을 합리적 친명으로 부르며 띄워주고 댓글창에 응원 문구가 도배되니 진짜 대세가 된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언론이 아무리 인공호흡기를 붙여주고 댓글 부대가 여론을 조작하려 해도 1.8%라는 숫자는 당원을 배신하고 본회의장을 내팽개친 당신이 받은 정치적 사형 선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할 수 없는 압도적인 민심의 진짜 수치입니다. 당원들은 이제 기사 몇 줄에 휘둘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참 다행입니다. 한결같아서 말이죠. 선거라는 거울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평소에는 개혁의 전사인 척, 당원을 위하는 척 화려한 분장을 해도 권력의 냄새가 진동하는 선거철이 되면 가면 아래의 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준호 의원이 보여준 이 한결같은 무책임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개혁법안 표결 4차례 불참이라는 큰 과오를 저지르고도 열흘 만에 다시 법안을 팽개친 그 당당함. 이것은 그가 했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연기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던 약속이 단 열흘을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당원과의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 종이장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위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한결같은 기회주의적 속성. 선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거가 본 모습을 드러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정치인의 한결같은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누가 입으로만 이재명을 외치고 누가 행동으로 당원을 배신하는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진실은 때로 쓰지만 그 쓴맛을 삼켜야만 우리는 더 단단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진실 확산에 여러분의 힘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